1947년 3월 1일이야. 제주 시내에 있는 한 학교 운동장이야. 사람들이 빼곡하게 다들 손에 태극기를 쥐고 있어.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엔 좀 늦은 시간 아닌가? 그렇지. 아닌가? 3.1운동은 1919년이었지. 한참 후야. 그러니까 3.1절 기념 행사. 당시 제주도민은 10분의 1이나 모여있어. 3.1절 기념 행사가 끝나고 하나둘 집으로 가려는 참이야. 그때 안 돼! 누군가 소리를 질러. 애가 치였어요, 애가! 말을 탄 기마 경찰이 길 모퉁이를 도는데 지나가던 아이를 친 거야. 그런데 그 기마 경찰 그냥 가. 응?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땠을까? 화가 나지? 저놈 잡아라, 저놈! 그런데 그때 발포를 했다고? 경찰은 폭동이 일어나는 줄 알고 총을 쏜 거야. 결국 8명이 중상을 입고 6명이 사망했어. 기념식을 본다고 구경 나왔는데 경찰총에 맞아 죽은 거야. 사람을 죽인 경찰은 사과해라! 책임자를 처벌해라! 요즘 시대의 촛불혁명 같은 일이 76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기관, 학교, 회사가 총파업에 들어간 거야. 무려 95%가 동참을 했대. 그러던 1948년 4월 3일 새벽, 산과 오름에 불이 켜지기 시작해.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에 있는 좌익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한 거야. 이날 경찰관, 우익 인사 등이 사망했어. 이 소식은 저 멀리 서울까지 흘러들어가. 뭐가 어쨌다고? 제주도를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서울에 있어.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승만 박사야. 자, 봐봐. 이때가 언제냐? 5월 10일 총선거 일주일 전이야.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빅 플랜의 일부였지. 백범 김구 선생 등 민족 지도자들은 남북 통일 정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 그래서 아예 50 총선거에는 출마를 안 했어. 남한만의 총선거. 그런데 사진 속 이분들은 왜 총선거를 앞두고 산으로 올라갔을까? 왜지? 투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 보이콧을 하러 산에 올라가는 거야. 이승만과 미 군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주도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겠네. 그렇지. 이렇게 몰아붙였어.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다. 미 군정은 곧장 구축함을 보내서 제주도의 해안을 봉쇄시켜. 그리고 육지에서 응원 경찰 수백 명도 파견을 해. 이때부터 제주에는 끔찍한 피바람이 휘몰아쳐. 혹시 지금까지 말한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라고? 4.3 사건. 제주 4.3 사건. 이때부터 제주도에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대. 속 숨어라. 조용히 해라. 종달리에 사는
6살 복순이도 이 얘기를 들었대. 엄마, 나 배고파.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분위기가 싸해. 이렇게 보니까 아 깜짝이야! 누가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는 거야. 천장 위 다락으로. 엄마 아빠야? 아니, 오빠. 오빠야. 이때 엄마가 복순이에게 이런 말을 해. 속소말아이. 조용히 해라. 오빠 어디 있냐고 물으면 숨었다고 하지도 말고 봤다고 하지도 마라. 알겠지? 복순이는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막 뛰쳐나와. 보니까 엄마 얼굴이 눈물 범벅이야. 아이고 복순아, 복순아, 네 오빠가 없어졌다. 다락에 있던 오빠가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 사람이 계속 없어지나? 맞아. 그 마을 청년들 몇 명도 연기처럼 사라졌어. 왜지? 젊은 청년들을 폭도라고 잡아가는구나. 맞아. 이때 남자들은 걸핏하면 죄다 빨갱이, 폭도로 몰려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거든. 복순이 엄마는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 다락방에 숨긴 거야. 아, 근데 오빠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잖아. 엄마는 매일 문 밖을 내다봤어. 어느 날 밤에 해가 다 졌는데 이번엔 엄마가 또 집에 안 와. 아, 배고픈데 오늘도 노래방 찾으러 나갔나? 설핏 잠이 들었는데 뭐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래. 오라방? 엄마?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 보니까 저 멀리 도로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이게 무슨 일이지? 가보니까 저 끝에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쭉 누워 있는 거야. 꼭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래. 아버지, 저기 어떤 사람들 막 모래에 아까르면 사람들 막 누워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말아라. 너는 멍도 잡아다 죽여주실 거야. 엄마는 오빠를 찾으러 갔던 게 맞아. 근데 오빠를 찾으러 다니다가 세월이 근처에서 누굴 만났대. 바로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으로 이루어진 토벌대를 만났어. 이 토벌대는 모래밭으로 엄마랑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갔어. 그리고 복순이 엄마를 쐈어. 왜? 자, 왜 엄마를 죽였느냐? 바로 대살. 대살. 대살? 대신 죽인다? 대신할 때 죽일 살. 대신 죽으라는 거야. 아들 대신? 도피자의 가족이니까. 자, 그럼 이 종달리 마을만 이랬을까? 아니요. 어휴. 지금 제주도 마을별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정리한 거야. 자, 그럼 이런 식의 학살이 얼마나 길게 이어졌을 것 같아? 1년이 넘어요? 넘어. 넘어요? 무려 7년 7개월. 자, 그럼 피해자는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될까? 글쎄. 피해자는 15,000여 명. 이것도 공식 집계.
아직까지 신고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됐다고 얘기를 해. 그 당시 제주 사람 9명 가운데 1명은 죽은 거야.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1991년 12월 24일이야. 제주도 다랑시 오름 근처에 잔뜩 긴장한 3명이 걸어와. 잃어버린 마을의 조사단. 은희, 동만이 그리고 기삼 선배. 사실 이분들은 4.3 연구소 사람들이야. 자, 조심해서 따라 내려오세요. 은희랑 대원들은 좁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 한 2m쯤 내려갔나? 2m요? 기삼 선배 눈이 갑자기 커져. 손전등을 자세히 비췄더니 무언가가 반짝! 하고 빛나더래. 하얀 공은 해골이었어. 손전등으로 아래쪽을 쭉 비춰봤더니 해골, 옆에 또 해골, 또 밑에 또 해골이더래. 백골 시신이 잔뜩 있는 거야. 시신이 있던 이곳은 한 17평 정도 되고 이곳은 한 12평 정도. 그러니까 먹고 자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 공간에서. 그렇지. 그래서 은희도 확신했어. 이건 4.3과 분명 관련이 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참 이상한 게 있어. 자, 뭐였냐? 이 백골 시신이 누워있는 모습이었어. 이 시신들이 굉장히 가지런... 줄지어서 누워있네. 나란히 있는 거? 너무 가지런해요. 가지런해,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 연구소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속솜하기로 했어. 속성. 조용히 비밀로 하고 은밀하게 알아보기로 한 거야. 91년도만 해도 4.3에 관련된 얘기들은 아직도 사회 전체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였거든. 그때도요? 그때도. 야, 3개월 뒤 제주도에도 봄이 왔어. 근데 봄을 즐길 틈이 없는 남자가 여기 있어. 자, 이름은 김종민, 신문사의 막내 기자야. 이 김종민 기자는 차를 타고 취재를 가고 있어. 따르르릉. 아이고, 또 사건이 터졌나. 여보세요, 형, 저 동만이에요. 그 동만 씨. 기억나지? 다랑시구를 처음 찾은 바로 그 동만이. 형, 놀라지 말고 들어요. 얼마 전에 동굴에서 백골이 나왔어요. 그거 혹시 저기 그 부좌읍 쪽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자,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몇 년 전에 이 김종민 기자의 또 다른 기자 선배가 4.3을 취재하면서 어떤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었대. 내가 다랑시 인근 동굴에서 잠깐 살았어. 며칠 뒤 김종민 기자는 그때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굴 입구에 도착했어. 당시 61살 최정옥 씨.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최 선생님이 풀썩 주저앉아. 맞네요. 내가 이 시신들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정리를 했구나. 맞아. 당시 학교 선생님이었던 최정옥 씨는 1948년 11월 토벌대를 피하려고 이 다랑시 굴에서 2, 3일 정도 머물렀대. 그러다 며칠 후 다른 피난처로 옮겼어. 그리고 얼마 뒤 12월 18일 군경 토벌대가 나타난 거야.
토벌대의 대토벌 작전이 시작이 됐어. 산으로 올라왔구나. 그렇지. 최정옥 씨는 급하게 피난처로 몸을 숨겼어. 아, 제발 무사히 지나가라, 제발 무사히 지나가라. 그리고 한참 후에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사방이 불길이야. 토벌대가 인근 중산간 마을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그때 누가 저쪽 인근의 굴도 피해가 심각하대. 자기가 머물렀던. 그렇지. 그 다랑시굴이야. 서로 피난을 온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연락을 하고. 다 알 거 아니야. 최 선생님은 다랑시굴로 급히 갔어. 4.3 사건 나고 나니까 하여튼 정달리는 서북청년이나 경찰이나 혹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아주 못 견디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 당시에는 저 어디 육지나 이런 데도 갈 수가 없었고 계엄령 선파에 있었으니까 피하는 건 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피신한 게 결국 그 굴 속에 있다가 그 토벌을 만나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당초부터 그 4.3 사건에 관여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알기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냥 너무 사람들을 못 살게 하니까 도망가자 일단. 그리고 도망가 있던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괴롭혀서 도망가게 만들고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두 가지를 같이 했잖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 자, 근데 다랑식을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직도 남았어? 여기는 종달리 복순이네 집. 네, 제 오빠가 한명립인데 뭐라고요? 복순 씨네 오빠가 발견이 됐대. 44년 만에. 다랑식으로서. 다랑시에서 시체 발견했으니까 아이고 어디서 시체 발견하신고 나 그때 댕길 땐 그런 게 못 본 게 나 모래 댕겨도 못 본 게 댕긴 바로 그 지척에. 지척에 오빠가 있었던 거야. 자, 복순이 오빠는 마을 청년들과 다랑시 굴로 숨어들었던 거야. 종달리에서 다랑시 굴까지는 겨우 12km 거리였대. 그래도 다랑시굴 사건은 4.3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 이 사건 이후 7년 만에 4.3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 법을 토대로 4.3 진상조사도 이루어졌어.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사과를 했지. 그게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처음이지. 한 거고 무려 56년 만에. 무려 56년 만에. 왜 그제서야?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과하지 우리 4만 명 다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다 노민이 사과를 해주니까 이제는 나랑 원수가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하니까 4만 명이 눈물 바다가 되었어. 아휴 그냥 난 모녀 때 희생자에 나건데 그렇게 모령 막 산폭동에 뭐 하다니 희생자로 나는 아이고 난 희생자로 나는 우리 오빠네 한 푼원에 그걸로 만족하던.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 이후 많은 이들이 4.3 공원을 찾고 있어.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아. 일단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모르는 분들,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들 또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산 저 유족들까지. 이분들에게 4.3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가까이 오면 죽인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어. 뭐? 나하고 헤어지면 전부 다 죽여버려. 아, 소름 끼쳐. 이놈 꼭 잡는다. 지금도 나를 스토커로 보는 건가? 직장 주위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와, 진짜 끔찍하다. 원하는 게 이거지. 오, 이상해요. 살인자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문 밖으로 뛰어가던 날. 어떡해. 넌 절대 행복하지 못해.